은지야, 엄마 이게 무슨...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준우는 내가 키워라. 나도 인간이야.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할미,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정말 당연한 건가요?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람이 필요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이 시간이면 일어나 준우를 돌봐야 한다는 걸.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어젯밤 은지가 먹다 남긴 야식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더군요.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한숨이 나왔지만 그냥 제가 했어요. 어차피 아침 준비하려면 싱크대가 필요하니까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까 손목 통증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밥을 안 쳤어요. 은진의 가족 3명과 저 4명분. 국은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데우면 되니 다행이었지요. 6시 반. 준우가 깨는 시간이에요. 아기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우리 손주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미, 그럼 우리 준우 일어났네? 준우를 안아 올리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놀랄까 봐요.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이 모든 게 제 아침 루틴이었어요. 7시. 은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대충 묶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요. 엄마 밥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앉아. 준우는요? 벌써 먹였어.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아, 그럼 됐다. 엄마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준우 잘 챙겨주세요. 알았어. 감사하단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화장을 고치고 당연하다는 듯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엄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 오늘 회식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알아서 드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 저녁도 제가 준비해야 해요. 사위 재훈이는 집에서 만든 밥만 먹거든요. 배달 음식은 싫대요. 그래 뭐. 가족인데. 스스로를 달래며 설거지를 또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준우를 유모차에 태워 근처 공원에 나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지요. 지쳤지만 그래도 손주는 예쁘다는 얼굴들. 아이고, 김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옆 동네 사는 박 여사였어요. 에이, 나와야지. 준우가 집에만 있으면 보채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애도 맨날 나가자고 난리예요. 근데 김 여사님, 무릎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고 싶지. 근데 시간이 어딨어요. 애 봐야 되는데.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 여사님도 그렇구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은 요새 승진 준비한다고 애를 맨날 나한테 맡기고 고맙단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뭐 딸이잖아요. 딸이라서 더 서운하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차마 큰 소리로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같은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참고 이해하고 베푸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 2시. 집에 돌아와 준우를 재우고 저도 잠깐 눈을 붙이려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 정이였어요. 여보세요? 선이야? 정이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요새 통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잖아. 건강은 괜찮아? 응. 뭐 그럭저럭. 있잖아, 선이야. 다음 주 수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가기로 했거든. 너도 같이 갈래?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건데. 제주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이제 손주까지 돌보느라 정작 제 인생에서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정이야. 나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럼 가자. 비행기 표는 내가 예약해 줄게. 근데 그게 은지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긴 뭘 물어봐.
선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래도 준우 봐줄 사람이 없잖아.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이야, 솔직히 말할게. 넌 너무 착해. 딸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가 제 마음속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너무 착한 걸까? 저녁 6시. 사위 재훈이 퇴근했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왔어? 밥 차릴게. 은지는요? 회식이래. 아, 네. 재훈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준우를 봐주지도 않고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준우는 제 다리에 매달려 보챘고요. 힘들다. 그 순간 문득 정희의 말이 떠올랐어요. 딸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밥상을 차리고 재훈을 불렀어요. 재훈아, 밥 먹자. 네, 어머님. 밥을 먹는 내내 재훈은 핸드폰만 봤어요. 준우는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고요. 저는 준우를 달래며 한 숟갈씩 떠먹였어요. 제 밥은 다 식어버렸지요. 밤 10시. 은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준우 재우고 설거지하느라. 아, 그랬구나. 엄마,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은지야, 잠깐만. 왜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엄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은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때 제가 중요한 회의 있어요. 준우 봐주셔야죠.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준우를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그걸 엄마가 해주시는 건데 당연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엄마 요새 준우 밥 잘 안 먹잖아요. 엄마가 애 입맛 맞춰서 요리 좀 해주세요. 매일 똑같은 반찬이면 애가 싫어하죠. 할 말을 잃었어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뭐지? 딸의 엄마? 준우의 할머니?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 정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딸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은지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감사도 없고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나도 사람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한데.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준우가 곧 깰 테니까요.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병원은 가야 하는데. 하지만 언제 가지? 준우를 맡길 데도 없는데. 아침 7시. 은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준우 밥은 먹였어요? 응. 엄마 어제 말한 거 기억하시죠? 준우 반찬 좀 신경 써주세요. 내가 매일 어떻게 해주는지 알긴 아는 거야. 속으로 사겼지만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오늘 준우 예방접종 있어요. 오후 2시에 소아과 가주세요. 그건 너가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 회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가주세요. 알았어.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오늘 저녁은 재훈이가 회식이래요. 엄마랑 준우만 드세요. 문이 닫혔어요. 고맙다는 말은 이번에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 준우를 데리고 집 근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봐야 했거든요. 은지가 반찬 좀 신경 써달라고 했으니까요. 준우를 카트에 태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준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할미, 저거 사줘. 준우야, 그건 안 돼. 싫어. 사줘. 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이고. 결국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웠어요. 한 손으론 준우 손을 잡고 한 손으론 장바구니를 들고 무릎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러다 쓰러지겠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했어요. 준우를 놓칠 뻔했어요. 앗! 가까스로 난간을 잡고 중심을 잡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방금. 정말 위험했어. 준우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할미 무서워. 괜찮아, 준우야, 괜찮아. 떨리는 손으로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집에 도착해서 준우를 재우고 무릎에 파스를 붙였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병원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은 언제 가지? 준우는 누가 봐주지? 결국 예약을 포기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엄마, 준우 예방접종 잊지 마세요. 2시예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저녁에 미역국 끓여주세요. 재훈이가 먹고 싶대요. 재훈이 회식 아니었어? 아, 취소됐대요. 그럼 엄마 끊을게요.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내 무릎은 아무도 신경 안 쓰네. 오후 2시. 준우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어요.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준우는 계속 보챘고 저는 무릎을 주무르며 참았어요. 드디어 순서가 와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우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준우를 달랬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괜찮아요. 무릎도 불편해 보이시는데 병원 한번 가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손주 돌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머니 몸이 먼저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걱정을 해주니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어요. 저녁 6시. 재훈이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어? 밥 차릴게. 미역국 끓이셨어요? 응, 내가 먹고 싶다고 했다며. 아, 제가요? 은지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야? 재훈이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녁 7시. 은지가 퇴근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배고프다. 밥상을 차렸어요. 은지와 재훈이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봤어요. 준우는 또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썼고요. 저는 준우를 무릎에 앉히고 한 숟갈씩 떠먹였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기대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은지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 저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설거지 내일 할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 결국 설거지도 제가 했어요. 밤 10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주무르며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20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겨우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다시 시작이었어요.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희였어요. 선이야, 제주도 여행 어떻게 할래? 표 예약해야 되는데. 정희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못 갈 것 같아. 뭐? 왜? 은지가 안 된대. 정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선이야.
솔직히 말할게. 은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넌 엄마야. 노예가 아니라고.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참아? 그게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엄마를 당연하게 여겨도 돼? 선이야, 넌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나 진짜 힘들어.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번 여행만이라도 가자. 응?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은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파스 붙이세요. 병원 가봤자 약 주는 것밖에 더 해요. 그래도 엄마, 저 지각하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니까요. 준우 잘 부탁드려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파스 붙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딸이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는구나. 아니, 알면서도 신경 안 쓰는구나. 이놈들. 속으로 욕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그날 오후. 준우를 재우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엄마지만 노예는 아니에요. 은지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감사도 없고 존중도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은지야.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떠나자.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밥을 하고 준우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론 계획을 정리했어요. 어디로 갈까? 얼마나 떠나 있을까? 무엇을 가져갈까?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엄마, 저녁은 제육볶음 해주세요. 재훈이가 먹고 싶대요. 알았어. 그리고 준우 기저귀 떨어졌으니까 마트 가서 사오세요. 응. 그럼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곧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할 거야. 오전 10시.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면 당분간 지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은행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이제 곧 자유야.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중년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 좀 알아보려고요. 아, 혼자 사실 건가요? 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 월세는 40만 원 안쪽이면 좋겠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이 근처엔 좀 비싼데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멀어도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직원이 몇 개의 매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들이었어요. 이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이에요. 방도 밝고 깨끗해요. 여기 좋네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네, 보고 싶어요. 직원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원룸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작지만 따뜻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부엌도 깨끗했어요. 여기서 나 혼자 살 수 있겠어? 직원이 물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그럼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 어제 은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그냥 파스 붙이세요. 됐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네, 계약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준우를 재우고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샀던 가방이었어요. 오랜만이네. 가방을 펼치고 천천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약, 통장, 도장. 많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쓸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저녁 5시였어요. 가방을 옷장 깊숙이 다시 숨겼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육볶음을 만들고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어요. 은지가 요청한 대로요. 이게 마지막 일 거야. 저녁 6시. 재훈이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어. 밥 먹자. 오늘 제육볶음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속으로 사귀며 웃었어요. 곧 은지도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어서 앉아. 가족이 밥상에 둘러 앉았어요. 은지와 재훈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오늘 제육볶음 맛있네요. 그래, 엄마,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알았어. 준우는 제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준우야. 할머니가 조금만 쉬고 올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곧 자유야. 밤 9시. 준우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새벽에 떠날 거예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갈 거예요. 메모지를 한 장 집었어요. 은지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준우는 내가 키워라. 엄마. 짧았지만 할 말은 다 담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지 마. 이건 내 선택이야. 잠들기 전 준우 방에 들어갔어요. 잠든 준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우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미안해, 준우야. 할머니가 조금만 쉬고 올게. 할머니도 숨 좀 쉬어야 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준우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은지는 처음으로 준우를 혼자 돌봐야 할 거예요. 재훈이도 도와야 할 거예요.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씁쓸하지만 통쾌한 미소였어요.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 식탁 위에 쪽지를 놓았어요. 준우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잘 자, 준우야.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가는 거야.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안해, 은지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살아야 해. 새벽 5시 반. 은지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은지는 몸을 뒤척이며 알람을 껐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도 밥 짓는 냄새도 없었어요. 엄마 아직 안 일어나셨나? 은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더 자야지. 6시. 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으앙. 은지는 눈을 떴어요. 준우. 평소 같으면 엄마가 벌써 준우를 돌보고 있을 시간인데 엄마. 준우 좀 봐주세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일어나서 엄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엄마.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도 화장실도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지? 그때 식탁 위에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쪽지를 집어 들었어요. 은지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준우는 내가 키워라. 엄마. 은지는 멍하니 쪽지를 바라봤어요. 뭐야 이게? 다시 한번 읽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믿을 수 없었어요. 준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으앙. 할미. 은지는 황당한 표정으로 준우 방으로 갔어요. 준우야. 할머니 지금 안 계셔. 할미.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준우는 계속 울었어요. 6시 반. 재훈이가 일어났어요. 여보, 뭐 이렇게 시끄러워? 준우가 왜 이래? 여보,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뭐? 무슨 소리야? 은지가 쪽지를 보여줬어요. 재훈이는 쪽지를 읽고 코웃음 쳤어요. 뭐야, 이거 어머니가 무슨 드라마 찍나? 금방 돌아오시겠지. 근데 진짜 안 계셔. 방에도 없고. 그래도 설마 진짜 나가셨겠어? 어디 산책 가신 거 아니야? 새벽에 산책을. 그럼 뭐 어쩌라고. 여보, 나 출근 준비해야 돼. 밥은? 마? 응. 배고픈데. 은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집 나가셨다고. 그래도 배는 고프잖아. 빨리 차려줘. 나 출근해야 해. 재훈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솥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밥도 없네.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엄마가 해준 일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아, 어떻게 하지? 준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미. 배고파. 7시. 은지는 겨우 라면을 끓였어요. 여보, 라면이라도 먹어. 라면? 아침에 라면을 먹으라고? 밥이 없잖아. 에휴. 알았어. 재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라면을 먹었어요. 준우는 라면을 먹지 않으려 했어요. 싫어. 할미 밥 먹을 거야. 준우야, 할머니 지금 없어. 이거라도 먹어. 싫어. 준우가 라면 그릇을 쳤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준우야. 은지는 정신이 없었어요. 국물을 닫고 준우를 달래고 7시 반. 재훈이가 출근했어요. 여보, 나 먼저 갈게. 준우는 어머니 오시면 맡기고 당신도 출근해. 여보, 엄마가 진짜 안 오시면 어떡해? 설마. 금방 오시겠지. 그럼 다녀올게. 문이 닫혔어요. 은지는 혼자 남았어요. 준우와 둘이. 회사.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우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은지는 당황했어요. 진짜 나가신 거야? 8시.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반차 써도 될까요? 상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김은지 씨,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 거 알죠? 무슨 일인데요? 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하세요. 회의는 10시예요. 늦지 마세요. 하지만 은지 씨, 이번 프로젝트 승진 평가에 들어가는 거 알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어떡하지? 준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미 어디 갔어? 은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8시 반. 은지는 어쩔 수 없이 준우를 데리고 출근하기로 했어요. 준우야, 엄마 회사 가야 돼. 같이 가자. 싫어. 할미. 준우를 억지로 옷 입히고 유모차에 태웠어요. 기저귀 가방도 챙기고 젖병도 챙기고. 엄마가 평소에 다 해주던 일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이걸 매일 했다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수근거렸어요. 은지 씨. 애를 왜 데려왔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 때는 어떡하려고요?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동료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우는 낯선 환경에 계속 울었어요. 으앙. 사무실이 술렁거렸어요.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망했다. 회의 시간. 은지는 준우를 업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상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은지 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도 회의에 아이를 데려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준우는 계속 보챘어요. 회의는 엉망이 되었어요. 은지는 중간에 퇴장해야 했어요. 점심시간. 은지는 화장실 구석에서 울었어요. 준우는 겨우 잠들었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억울했어요. 아니,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엄마가 매일 이런 일을 했구나. 준우 돌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냥 나가시면 어떡해.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없었어요. 준우는 배고파서 울었어요. 은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은 있었지만 데우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엄마는 매일 이걸 했다고? 준우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려 애썼어요. 하지만 준우는 자지 않았어요. 할미, 할미. 준우야, 제발. 제발 좀 자자. 은지는 녹초가 되었어요. 겨우 한나절인데 이미 한개였어요. 엄마 어디 가신 거야? 사흘이 지났어요.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금방 돌아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둘째 날은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김은지 씨,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승진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날은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 준우가 울며 깼어요. 으앙. 할미, 할미. 은지는 비몽사몽 일어났어요. 준우야. 할머니 없어. 엄마가 있잖아. 싫어. 할미. 준우는 은지를 밀쳤어요.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매일 이 일을 하셨구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달래느라 1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잠들려는데 준우가 또 울었어요. 배고파. 준우야. 아직 6시야. 조금만 더 자자. 싫어. 배고파. 은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은 있었지만 밥이 없었어요. 아, 밥을 안 했네. 밥을 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물을 얼마나 넣지? 평생 엄마가 해줬던 일이었어요. 검색해서 겨우 밥을 안 쳤어요. 아침 7시. 재훈이가 일어났어요. 여보, 밥은? 지금 하고 있어. 아직도? 빨리 좀 줘, 나 출근해야 돼. 여보, 준우 때문에 정신 없다고. 그건 당신 일이잖아.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뭐? 은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나도 직장인이야. 나도 돈 벌어. 그래도 애 엄마잖아. 당신이 봐야지. 그럼 당신은 애 아빠 아니야? 남자가 육아를 해? 말이 돼? 그건 여자 일이지. 은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출근했어요. 나 갈게. 저녁은 제대로 차려놔. 문이 닫혔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엄마가 느꼈던 기분이구나. 오전 9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부장님, 오늘도 반차 써야 할 것 같아요. 은지 씨,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예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집안 사정이. 은지 씨,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오전 10시. 준우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에 나갔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은지는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무릎도 허리도 팔도.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었지. 그제야 생각났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던 말.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했죠? 엄마, 그냥 파스 붙이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엄마가 나왔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내 할머니가 좀. 아이고, 그럼 힘드시겠네.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김 여사님 요새 안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저희 엄마요? 네,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엄마가 좀 쉬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아시겠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저 화장실 좀. 은지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공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되었죠. 오후 2시. 집에 돌아와 준우를 재웠어요. 아니, 재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자지 않았어요. 할미 보고 싶어. 준우야.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어. 준우를 안고 흔들며 은지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6시. 재훈이가 퇴근했어요. 여보, 나왔어. 밥은? 은지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못했어.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은지는 일어나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나 하루 종일 준우 돌보느라 죽을 것 같았어.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당신은 밥 타령이야? 그래도 밥은 해야지. 나 배고픈데. 그럼 당신이 해 먹어. 은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재훈이는 당황했어요. 여보, 왜 이래? 어머니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뭘?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재훈이는 말이 없었어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밤 10시. 준우를 겨우 재우고 은지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팔, 다리, 허리, 무릎. 엄마는 이걸 매일 했어. 그것도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릎이 아픈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은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흘째 되는 날. 은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부장에게 전화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뭐? 김은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회사는 은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승진도 커리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읽음 표시가 떴어요. 읽으셨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그날 밤. 재훈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 회사까지 그만뒀잖아.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도와주기라도 했어. 나는 돈을 버는데. 돈만 벌면 다야. 준우는 당신 아들 아니야? 여자가 애를 봐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 친구네 가서 잘게. 재훈이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은지는 혼자 남았어요. 준우와 둘이.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고 바닥은 어질러져 있고. 엄마는 이 모든 걸 혼자 했어.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어 크게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새벽 4시. 준우가 또 울며 깼어요. 할미. 은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준우야, 제발. 조금만. 하지만 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아침 7시. 재훈이는 사흘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은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설거지는 일주일째 쌓여 있었어요.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집은 쓰레기장 같았어요. 준우는 매일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어요. 은지도 매일 울었어요. 오전 10시. 어머니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정희 이모세요? 저 은지예요. 아, 은지야? 무슨 일이니? 이모. 혹시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은지야. 내 엄마 정말 힘드셨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 늦었어. 내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 제발 엄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넌 지금 엄마가 필요해서 찾는 거지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진짜 미안해요. 은지야. 내 엄마도 인간이야. 내 엄마도 쉴 자격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준비되면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전화가 끊겼어요.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후 2시. 준우를 재우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할미 보고 싶어. 준우야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어. 은지는 준우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어요. 박 여사였어요. 옆 동네에 사는 엄마 친구. 은지야, 괜찮니? 아줌마. 소문 들었어. 내 엄마 나가셨다며.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박 여사가 은지를 안아줬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아줌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야. 내 엄마 평생을 남 위해 사셨어. 남편 위해, 자식 위해, 손주 위해. 정작 본인 인생은 없었지. 알아요. 알기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요? 내 엄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일시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 변화 말이야. 그날 밤. 은지는 혼자 생각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이게 엄마가 매일 보던 모습이었구나. 아니, 엄마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릎이 아픈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은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못됐어요. 노트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엄마 저 은지예요. 엄마가 떠나신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저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하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한 번 안 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파스나 붙이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 동안 준우를 돌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딸이었는지. 엄마 돌아와 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약속할게요. 이제는 엄마를 존중할게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지가.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열이 났어요. 아파. 은지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엄마였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뭘 먹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황급히 준우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감기예요. 약 먹이고 푹 쉬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엄마 많이 힘드시죠? 네. 혼자 키우세요? 아니요. 남편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힘내세요. 의사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를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엄마는 이렇게 매일 병원도 다니고, 장도 보고, 다 혼자 하셨구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 엄마가 넘어질 뻔했다고 했던 그 계단이었어요. 엄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2주가 지났어요. 그날 저녁 6시. 은지는 준우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였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엄마. 하지만 예전에 그 엄마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지치고 초췌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담담하고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은지는 준우를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엄마를 껴안으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멈칫했어요.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힘들었구나. 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동정도 안쓰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은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쏟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은지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은지도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야, 네, 엄마. 나 제주도 갔다 왔어. 네. 정이랑 친구들이랑. 그리고 원룸도 얻었어. 엄마. 그게 무슨... 나 이제 따로 살 거야. 은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저는 손을 들어 은지를 막았어요. 끝까지 들어. 나 이제 여기서 안 살아. 내 집에서 내 인생 살 거야. 하지만 엄마. 준우는... 준우는 내가 키워. 엄마.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혼자는 못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못한다고? 나는 했는데? 그건... 환갑 넘어서 무릎 아픈데도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했어. 감사하단 말 한 번 못 들으면서. 은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은지야, 나도 너를 사랑해. 준우도 사랑해. 엄마. 하지만 그건 내가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은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인간이야. 나도 쉴 자격이 있어. 나도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알기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박 여사가 했던 말이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바꿀게요. 정말 바꿀게요. 어떻게? 네. 저는 단호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바꿀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은지는 당황했어요. 그게 또 나한테 의존하려고? 또 나한테 당연하게 도움 받으려고? 아니에요. 은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 준우 어린이집 보낼게요. 그리고 재훈이한테 육아 분담 요구할게요. 안 들으면 이혼도 생각할게요. 엄마한테는 도움 청할 때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괜찮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얼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 이제 독립할게요. 엄마한테 기대지 않을게요. 엄마는 한참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때 준우가 다가왔어요. 할미, 준우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준우. 할미 보고 싶었어? 할미 어디 갔었어? 할미 여행 갔다 왔어. 나도 갈래. 그래, 나중에 같이 가자.
그런데 준우야. 준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미는 이제 여기 안 살아. 할미 집에서 살아. 왜? 할미도 할미 집이 있어야 하니까. 그럼 언제 와?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할미한테 부탁하면 와줄게. 하지만 매일은 아니야. 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나 짐 좀 싸야 해.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응,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짐 옮길 거야. 은지는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엄마에게는 정말 엄마만의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구나. 엄마, 왜? 사랑해요. 저는 손이 멈췄어요. 어깨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나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불빛이 새어 나오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잠이 안 오니? 네, 엄마는요? 나도. 은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언제부터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걸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였겠지. 죄송해요. 이제 됐어. 사과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 거친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글썽였어요. 너도. 석 달이 지났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저의 첫 원룸.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화분들이 창틀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온했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하고 고요하고 자유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엄마 괜찮으시면 오늘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과 달랐어요. 정중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저희 부부가 상담 받으러 가려고요. 부부 상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몇 시에 데려올래? 1시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요, 엄마. 천천히 다녀와.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많이 변했네, 우리 은지.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은지와 준우가 서 있었어요. 할미, 우리 준우 왔네?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아니, 마음이 가벼워진 거겠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루쯤은. 준우 간식이랑 기저귀 다 챙겨왔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지 않으실래요? 제가 요리 준비할게요. 엄마는 놀랐어요. 내가 요리를? 네. 배우고 있어요. 서툴지만. 그래, 좋아, 갈게. 은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그럼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저는 준우와 둘이 남았어요. 준우야, 할미랑 뭐하고 놀까?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그림 그리자. 테이블에 앉아 준우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준우는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렸어요. 할미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그림 속에는 4명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준우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 할미는 여기 있어? 응. 할미는 할미 집에 있어. 저는 웃었어요. 그래, 맞아. 할미는 할미 집에 있지. 저녁 6시. 은지가 준우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오늘도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우리 준우랑 재미있게 놀았어. 엄마, 이거 은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용돈이에요. 엄마가 준우 봐주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엄마는 봉투를 도로 은지에게 밀었어요. 괜찮아, 이건 안 받아. 하지만 대신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그걸로 충분해. 은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제 가봐, 너도 피곤해 보인다. 내 엄마도 푹 쉬세요. 밤 9시.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손주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밤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이었어요. 선이야, 다음 달에 부산 여행 갈 건데 너도 갈래? 부산? 좋지. 오, 이번엔 바로 오케이네. 달라졌어, 우리 선이. 응. 많이 달라졌어.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넌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고마워, 정이야. 뭐가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그럼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자.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몇 주 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반찬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희 씨 덕분에 맨날 잘 먹어요.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경계를 이제는 알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은지네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식탁에는 은지가 만든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엄마 앉으세요. 고맙다, 은지야.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재훈이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구나. 준우가 말했어요. 할미 다음에 또 와. 그래, 할미 또 올게.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존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계가 있는 관계. 서로를 짓누르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래야 진짜 가족이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가족의 사랑은 희생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세요.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